오늘 준비한 사연은 흙수저 중에 반지하 흙수저인 남자가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여실장을 만나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집이 가난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액도 생겼습니다. 그 때문인지 처음 만난 여자가 모든 걸 주며 다가왔고 전 그걸 순진하게 받아주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릴 적에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유지였고 주위에서 할아버지, 땅을 밟지 않고는 동네에 들어오지도 못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땅이 많았어요. 그럼 뭐 합니까? 능력도 없는 아버지는 할아버지만 믿고 사업을 벌렸고 하는 족족 말아먹었어요. 여자도 얼마나 좋아했던지 동네에서 치마만 두르고 있으면 가리지 않고 들이대었어요. 엄마는 그 당시 동네에서 이쁘고 참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고 여자들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 레이더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남자가 뭐가 좋았던 건지 결혼도 하기 전 둘 사이에서 제가 생겨버렸어요. 할아버지는 저희 존재를 아시고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선포를 해서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요. 아버지는 결혼하고 나서 몇 달은 술도 자제하고 사업도 벌리지 않았는데 개가 똥을 끊지 딱 반년 갔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는 사람이 아는 것도 없이 사업을 계속 벌이는데 성공할 수가 있나요? 결국 가지고 있던 재산 대부분을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버지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당연히 엄마는 이혼을 못 해준다고 강경하게 나갔는데 밤마다 계속되는 아버지의 괴롭힘에 할 수 없이 저와 함께 나가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도 혼자 나가려고 하다가 자기를 대신할 젊은 여자랑 언제 놓았는지 모를 자식 한 명이 있다는 걸 알고는 저도 데리고 나오게 되었어요. 방 한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엄마가 담요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작은 방,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엄마가 숨죽여 흐느끼던 그 모습이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철이 언제 드는 줄 아세요? 사람마다 시기는 다 틀리겠지만 전 엄마랑 같이 나온 그날에 든 것 같아요. 매번 생활비에 허덕이는 엄마 모습을 보고 나서는 새벽에 편의점 알바는 당연했고 주말에는 전단지 알바나 노가다를 하러 다녔어요. 학생이라고 노가다, 하루 일당도 일반 사람보다 적게 주었는데 불평보다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교 대신 공장 취업을 택했고요. 아참 여기서 중요한 한 명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이고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공장이랑 군대까지 같이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같이 취업하고 나서 1년쯤 지난 후 군대를 갔다 와야 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착잡한 기분에 술을 한 잔 먹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뺑이 치러 가야 되네. 가야지. 우리가 신의 아들은 아니잖아. 18개월 동안 일하면 돈이 얼만데 뺑이 치는 거보다 돈 때문에 속 너무 쓰리다. 아, 짜증나. 흥분하기는 남들도 다 그런 생각한다. 그래도 아까운 걸 어떻게 하냐? 뭐 그래 가는 건 가는 거고 너 이때까지 얼마나 모아둔 거야? 알면 다친다. 사소한 걸로 목숨 걸지 말자. 야, 그러지 말고 알려주라. 궁금하잖아. 그런 넌 얼마 모았는데. 내가 말하면 알려줄 거야. 한번 들어보고 말해주던지 할게. 간보기는 난 4천 좀 넘어 넌. 거지네 거지. 돈 벌어서 다 어디 쓴 거야? 뭔 X 소리야? 그래서 넌 얼만데? 너보다는 많어. 그래서 5천 넘어? 장난하냐? 그거 가지고 뭐 하게. 진짜? 그럼 6천? 쓰는 김에 더 써봐. 그럼 7천?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슬슬 짜증나려고 하니까 그냥 말해줘 얼마야? 삐지기는 대충 6,200쯤 될 거야. 야, 앞으로 너가 술 사. 오늘도 네가 계산하고. 언제 그렇게 모았어? 대단하긴 하다.
친구는 질투 아닌 질투를 하면서도 집안 사정을 뻔히 알고 있었기에 고생했다고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군대 가 있을 동안 돈을 굴려보자고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는 동안 돈은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묶어 놓아야지.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럼 우리 코인에 묻어둘래? 요새 누가 코인 한다고 그러냐? 그때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코인이 한번 크게 올랐다가 완전 바닥을 쳐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야지. 인생 뭐 있냐? 한 방 제대로 걸어서 간지나게 한번 살아봐야지. 뭔 엑스 소리를 그렇게 거창하게 하고 그러냐? 쌉소리 그만하고 내일 동창회 갈 거야? 당연히 가야지. 오랜만에 애들 얼굴 보고 가면 좋잖아. 왜 넌 안 가려고? 너 안 가면 안 가려고 했지. 다들 대학생들인데 왠지 갔다 오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너나 쌉소리 그만 좀 해라. 여자애들 온다는데 거길 안 간다고? 무조건 가야지. 알겠다, 알겠어. 넌 여자애들만 나오면 눈이 돌아가고 그러냐? 오늘은 여기까지 먹자. 내일도 먹어야 하는데. 동창회를 가기 전까지는 썩 내키지 않았는데 막상 도착해서 반 친구들을 보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후회가 될 정도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즐겁게 보내다가 남자애들이 군대는 다들 언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친구랑 나는 조금 있으면 입대를 한다고 했더니 너도 나도 술을 권하며 잘 갔다 오라는 말들을 해주었어요. 평소 주량이 소주 한 병 반 정도였는데 너도 나도 주는 술 때문에 속이 안 좋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술 먹다 말고 어디가? 밖에 바람 좀 쐬고 올게.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같이 나갈까? 아니, 괜찮아, 놀고 있어. 친구에게 잠시만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가게 문을 열고 나갔는데 골목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공돌이들 좋다고 떠드는 거 들었어? 아, 걔네 2명? 대학도 못 가고 공돌이 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저렇게 떠벌리는 거지. 나더라 불쌍하잖아. 맞네, 깜빡했네. 한 명은 거지라면서. 그래, 반지하 살면서 학교 다녔잖아. 별명도 곰팡이 아니었어. 옆에 가면 냄새 난다고. 그런 애가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데 웃기지도 않더라. 공돌이 10년을 해봐라. 아파트 하나 못 살걸? 주먹이 쥐어졌어요. 둘이서 웃고 떠들며 뒷담화를 하는데 당장 가서 따지려다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틀린 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 말대로 가난했고 공장 다니면서 집은커녕 결혼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더 이상 동창회 자리에 있는 것도 싫어서 가게로 다시 들어가서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야, 어디가? 벌써 가는 거야? 붙잡는 친구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술집에서 나왔더니 친구도 소지품을 챙겨서 뒤따라 나왔어요. 왜 그래? 분위기 좋았는데. 그냥 속이 안 좋아서. 왜? 대학생들 보니까 부러워서 그래. 친구는 대학을 못 간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걸로 오해를 하며 걱정을 해주었어요. 내가 애냐? 그런 걸로 부럽게. 나오니까 속이 좀 좋아진다. 그건 그렇고 진짜 코인에 돈 넣을 거야? 혹시 알아? 사천이 제대할 때 5천, 6천이 되었을지? 그럼 나도 같이 넣을까? 안 한다면서. 너만 부자 되면 배 아플까봐 그런다. 내일 적금이랑 다 깨서 모아 둘 테니까 같이 넣자. 뭐, 그래, 알았어. 그렇게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휴대폰으로 넣어둔 적금을 다 깨어서는 통장에 모두 모았어요. 약속대로 친구는 다음날 자취방으로 찾아왔고 가진 돈 모두를 코인에 전부 투자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군대를 간 건 몇 달 후였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올랐는지 내렸는지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코인이 한물 같다고 하던 시기라서 변동도 거의 없고 올랐다가 내렸다를 반복하더군요. 그러다가 군대를 입대하였고 코인은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갔어요. 아니, 저절로 지워지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단체 생활과 왜 하는지
모를 훈련들을 하니까 생각할 겨를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대를 몇 달 안 남았을 때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휴가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고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나라가 어지러워도 결국 제대를 하였고, 운이 좋았던 건지 말년 휴가 때 공장 면접을 볼 수 있어서 일한 곳이 정해지고 나서 제대할 수 있었어요. 친구도 같은 부대로 같은 날 입대해서 같이 전역을 했는데 제대하고 공장에서 일주일쯤 일하고 있을 때 연락도 없이 회사로 찾아온 거예요. 전화를 왜 그렇게 안 받아? 여긴 일할 때 휴대폰 못 들고 가서 못 받았지. 무슨 일인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눈치 보이게 하냐. 나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뻔히 알면서. 지금 일하는 게 문제야? 무슨 일인데? 뭔 일 난 거야? 너 코인 확인했어, 안 했어? 아니, 아직 확인 안 했는데. 왜 내렸어? 제대하고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는 바람에 아예 코인 관련해서는 깔려 있는 게 없었어요. 친구가 지금 정신이 있느냐고 빨리 깔라고 재촉했고, 급하게 이것저것 다운받아서 계좌를 확인하는데 다리가 후덜거리고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계좌에 있던 코인이 얼마나 올랐던지 지금 팔면 자그만치 9억이 넘는 금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도 오르락내리락거리며 계속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는 0을 한 개 더 넣은 건 줄 알고 몇 번이나 세어보았어요. 눈을 씻고 다시 봐도 그 금액이 맞길래 친구랑 부둥켜 안고 미친 듯이 뛰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흑수저 중에 반지하 흑수저가 갑자기 그런 거액이 생겨버렸는데, 공장 사장님에게 죄송스럽지만 일도 그만둔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도망쳐서 친구랑 함께 자취방으로 갔어요. 자취방으로 가는 중에도 돈이 몇백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불안해서 손까지 떨리는 거예요. 지금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더 들고 있어야지. 인터넷에 더 오른다고 난리야. 너무 불안해서 친구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고는 같이 마시면서 휴대폰만 쳐다보았어요. 밤 10시쯤 두었을까요? 코인을 계속 해온 것도 아니고 9억이라는 숫자를 봤었는데 8억 초반대까지 내려오는 걸 보고는 이러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모조리 파버렸어요. 6,200이라는 돈이 8억 3천이 된 거예요. 며칠을 휴대폰 잔고만 보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며칠 지나니까 이 돈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었는데, 친구가 하는 걸 보고 마음을 접을 수 있었어요. 그날 같이 매도한 친구는 며칠 동안 코인으로 단타하다가 1억 넘게 손실이 나 버렸고, 옆에서 그걸 다 지켜보았거든요. 그리고 돈이란 게 참 이상했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주위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도 계속 오고, 심지어 연을 끊고 지내던 아버지가 찾아와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당연히 빌려드리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화가 났다가 서럽기도 하고, 돈이 뭐라고 10몇 년을 연락 한 번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던 아빠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돈을 빌려달라니, 그냥 돈을 빨리 써버려야겠다는 생각에 집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르던 내리던 집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한 게 원룸 건물이었어요. 지금껏 월세만 주고 살았는데 나도 한번 받아보자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지방이라 얼추 이 돈이면 구입할 수 있어서 부동산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중고로 2천만 원짜리 차도 한 대 구매를 했고요. 처음으로 제가 저에게 선물을 해준 거죠. 정말 많은 동네 부동산을 돌며 매물들을 찾았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서 다시 한번 건물을 봐볼 생각에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구하러 오신 거예요? 혹시 남자 소장님 안 계신가요? 오늘 일찍 퇴근하셨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가요? 지난번 원룸 본 게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보려고요. 어떤 원룸요? 제가 원룸 월세 담당하고 있거든요. 월세 구하는 게 아니라 매매하려고요. 어머, 그래요? 나이도 젊으신데
벌써 건물 사시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잠시만요. 그녀는 소장님에게 전화를 걸더니 저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어디에 있는 원룸인지 물어보고는 같이 가자고 했어요. 여실장을 따라 부동산을 나와서 차로 가는데 그녀가 특이해서 물어보았어요. 일하실 때 그렇게 입으시나 봐요. 제가 왜 이렇게 물었냐 하면 보통 부동산에 가보면 여실장님들은 간편한 정장이나 청바지 같은 걸 많이 입으시는데 그녀는 전혀 그런 복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녀가 입던 옷은 아래는 딱 붙는 레깅스에 위로는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키는 160 초반의 마른 체형이었는데 골반이 커서 눈길이 계속가는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이거요? 그녀는 자신의 티셔츠를 만져보더니 사실 운동 끝내고 바로 온 거예요? 지갑을 사무실에 놔두고 가는 바람에 다시 온 거고요. 덕분에 이런 멋진 사장님도 볼 수 있고 오늘 운이 좋네요. 빙그레 웃으며 대답을 해주는데 이쁘다.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 생각도 잠시 그녀 차를 타고 원룸 건물에 도착을 하였고 주인 세대만 비워져 있었기에 거기만 다시 보고는 옥상이랑 주변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나왔어요. 여기가 공단 근처라서 세입자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예요. 그건 잘 알아요. 저도 이 근처 공장에 다녔거든요. 여실장은 그 말에 깜짝 놀라더니 사장님, 어린아이에 자수성가하셨나 봐요? 그냥 부모님이 사주시는 거예요. 코인 이야기를 꺼내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대충 부모님이 주시는 거라고 둘러대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저녁은 먹었냐고 묻더니 같이 먹자는 거예요. 저녁은 드셨어요? 사장님 덕분에 저는 못 먹었는데 시계를 확인하니까 8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퇴근도 못 하시고 괜찮으면 근처에서 같이 밥 먹을까요? 그럼 우리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요? 먹으면서 숯불에 된장 올려서 밥 말아서 뭔 말인 줄 알죠? 직업이 이쪽이라서 그런지 부담 없이 다가오는 게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녀의 모습이 싫지가 않았어요. 나이는 5살 정도 연상 같아 보였지만 얼굴은 쏘쏘였고 몸매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내 스타일이라 술 먹자는 소리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보통 또래들은 얼굴이 귀엽거나 위쪽을 많이 보는데 저는 골반이 큰 여자가 평소 이상형이었거든요. 그녀는 자기가 자주 가는 곳이 있다며 안내를 하더니 골목길 안쪽에 허름한 가게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에 이런 곳이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허름했는데 가게 안은 손님으로 꽉 차 있었어요.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못내 아쉬워서 다른 곳에 가자고 하니까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서는 가게 뒤쪽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이런 곳에 테이블이 있네요. 여기가 옛날 가정집을 개조해서 식당을 하는 거라 구조가 좀 특이할 거예요. 이런 곳에는 잘 안 다니나 봐요. 맛집은 잘 몰라서 아는 곳이 없어요. 그래요? 여자친구랑 맛집 찾으러 안 다니세요? 여자친구 있으면 다닐 건데 아쉽게 없네요. 왜요? 이렇게 멋지고 능력도 좋으신데 먹고 산다고 그럴 여유가 없었나 봐요. 성공하고 만나는 스타일이라 없다는 말씀? 지금은 성공했으니까 여자친구 만들 생각 있으시겠네요. 제가 만들고 싶다고 하면 만들어지나요? 멀리서 찾지 마요. 지금 앞에서 같이 술 먹는 사람도 남자친구가 없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그녀의 멘트에 돈만 보고 살아왔던 저에게도 설레임이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움직여서일까요? 그날따라 술도 달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술잔을 채워주면 무섭게 마셔버렸고 그녀 또한 둘이서 마셔서 그런지 한 번을 빼지도 않고 같이 마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동산 직원이기도 하고 혹시나 다른 의도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경계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호의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아니, 너는 25살이라는 거잖아. 네, 그렇죠. 대단하다 너.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벌써 성공하고. 그거 알아? 난 그런 남자가 좋아. 그냥 오늘부터 내 거 해라. 여 실장은 주량이 넘어섰는지 말도 짧아지고 대놓고 호감 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부동산 계약 후에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아무런 경계가 없었을 건데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만하고 일어날까요? 무슨 소리야? 2차 가야지. 노래방 가자, 노래방. 그녀는 가게를 나와서 무조건 가야 된다며 노래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술도 취하고 노래방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술만 홀짝홀짝 먹고 있는데 옆에 와서 계속 노래 실력이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100점을 맞으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거나 목소리 좋은 사람이 이상형이라서 꼭 알아야겠다는 그런 소리를 하도 해서 아무 노래나 입력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는 저를 그녀는 식탁에 팔을 괴며 사랑스러운 얼굴을 하고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는 완전히 풀려버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가 춤도 추고 대놓고 호감을 표시하는데 경계했던 마음은 어딜 가고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어요. 이미 마음은 그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완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같이 춤도 추고 여자 친구가 생기면 같이 불러보고 싶었던 잔소리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그날 처음 만난 여 실장과 놀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은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고요. 노래방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완전 만취 상태가 되어갔고 결국 그날 노래방을 나와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그녀가 보이지 않았어요. 먼저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괜히 섭섭함이 몰려올 때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났어요. 잘 잤어요? 여 실장은 멋쩍게 웃더니 출근해야 된다고 말하고는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가려면 지금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서둘러 준비를 하고는 같이 나갔고 나가기 전에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원룸 건물을 매매할 때까지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나쁜 마음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우려와는 달리 원만하게 계약을 마칠 수 있었어요. 원룸의 주인 세대로 이사를 하고 나서는 그녀는 여자친구이자 아내처럼 매일 와서 밥도 차려주고 사랑을 나누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 여자와 결혼도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저에게 잘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자기야, 원룸 세 주는 거 내가 알아서 세입자 구해줄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부동산 소장이 뭐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원룸 담당이라서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수수료 아끼는 돈으로 자기한테 선물 사주면 되겠다. 그럼 나야 좋지? 자기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있어? 그건 왜? 내가 알아서 계약서랑 계약금 받으면 자기 부동산에 안 와도 되잖아. 소장 눈치도 보이고. 나야 그렇게 해주면 편하지. 저기 서랍에 있어. 정말 별 의심 없이 그녀의 말에 순순히 따라 주었어요. 서로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씩 할 때라 벌써부터 돈을 아끼려는 모습에 오히려 이뻐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 그녀는 정말 알아서 다 하기 시작하더군요. 세입자가 나가고 공실이 나면 부동산에 내놓지 않아도 알아서 구해서 오기 시작했고 어느새부터는 기존 세입자, 신규 세입자 모두 그녀가 관리해 주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너무 믿었을까요? 그녀를 만난 지 1년이 넘어갔을 때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데이트를 하거나 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낼 때 이상한 전화가 그녀에게 계속 걸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 내용도 자세히는 듣지 못했는데 돈 이야기를 하는 듯 보였고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전화를 끊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면 월세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집주인하고 문제가 생긴 거라고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얼버무렸어요. 내가 중개업을 몰라서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녀가 어머님이 편찮으시다 말하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가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찾아뵙지는 않았지만 장래의 장모님이 되실 수도 있어서 같이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다고 다음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한데 병원비가 급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눈에서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 누구라도 빌려주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녀의 통장에 돈을 보내주었고 그녀는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면서 길어도 2주라고 했어요. 그날 오후 그녀는 병 간호를 하러 떠났는데 이상하게 가고 나서부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도착하면 연락한다고 하더니 전화 문자 톡 전부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저녁부터는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혹시나 부동산에 연락이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걸려고 시계를 보았더니 이미 밤 10시가 훌쩍 넘었더군요. 이 시간에 전화해도 되나 잠깐 망설이다가 그래도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제발 무슨 연락이라도 받으셨기를. 그 작은 희망 하나 붙잡고 귀에 휴대폰을 바짝 댔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소장님의 약간 피곤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소장님. 늦게 전화드려 죄송해요. 저 땡땡 원룸 주인인데요. 혹시 땡땡 씨랑 연락하신 거 있나요? 땡땡씨. 아, 그분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 아니요. 그냥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부동산 쪽으로 무슨 말 한 거 없나 해서요. 소장님이 잠시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었어요. 아이고, 그분 그만둔 지 꽤 됐어요. 한 달 넘었나? 네? 그만뒀다고요? 예. 갑자기 안 나오더니 연락도 끊기고 사무실에서도 별 얘기 없었는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만뒀다고요? 네.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아, 아닙니다. 괜히 늦게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다 봤어요. 손끝이 저릿저릿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와 통화라도 하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텐데 연결도 안 되고 말도 안 하고 부동산을 왜 그만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새벽까지 잠도 못 이루고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는데 짐작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음 날도 여전히 연락은 되지 않았고 초조해하며 계속 전화를 걸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녀인 줄 알고 현관으로 달려가서 문을 열었더니 의외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2층에 사는 세입자였어요. 아니, 전세금 약속한 날짜에 왜 안 돌려줘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전세금이라뇨? 그 방은 월세인데요. 세입자는 얼굴이 벌개지더니 소리쳤어요. 월세, 지금 장난하세요? 와이프분하고 전세 계약서 다 작성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계약서를 펼쳐보니 분명히 전세 계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중얼거렸어요. 뭐야? 뭐야? 당신 와이프가 다 했다니까. 아니, 와이프라뇨. 그 사람 지금 여기 없어요. 없는 게 뭔데? 여기 당신 도장도 있잖아. 세입자가 계약서를 가리켰어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감도 안 잡혔지만 일단 상황부터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세입자는 툴툴대며 따라 들어왔고
저는 서랍에서 월세 입금 내역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보세요. 이렇게 매달 월세가 들어왔어요. 이게 전세라면 이 돈은 뭔데요? 세입자는 내역서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얼굴이 굳더니 소리쳤어요.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껏 단 한 번도 월세 낸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세입자는 점점 더 흥분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당장 그 여자 나오라고 해. 나 지금 X나 열받으니까 내 돈 돌려내라고. 그 사람 지금 여기 없어요.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제가 상황 파악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너무 황당해서 손발이 떨리다가 문득 이게 여기 한 곳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른 방으로 가서 계약서를 꺼내서는 일일이 세입자들에게 전화해보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말들을 전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입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자기들은 월세가 아니고 전세라고 하더군요. 당해도 제대로 당한 거였어요. 그녀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접근했던 거예요. 그나마 세입자들 전세 만료는 한 집뿐이라 8천이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는데 줄줄이 나갈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군요. 지금 일어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찾아서 가지고 간 돈을 돌려받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저는 즉시 신고를 해서 경찰에게 그녀의 신상을 건네주었더니 그녀가 비슷한 일로 학교도 여러 번 갔다 온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도대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누굴 사랑한 걸까요? 결국 5개월 후에 그녀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고 가서 만났더니 웃으면서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반성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야, 잘 있었냐? 그녀가 먼저 웃으며 말을 걸어왔어요. 넌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야? 뭐긴 뭔데, 돈 벌려고 한 거지? 그걸 몰랐냐? 왜 나였어? 왜긴, 넌 X나 만만했거든. 돈 생겼다고 설쳐대는 꼴이 딱 호구였어. 그게 널 사랑했던 사람한테 할 소리야? 그래, 솔직히 난 너한테 좀 청 갔었어. 그래도 X나 웃기더라. 나한테 다 맡기고 도장까지 내밀 때. 어우, 그땐 나도 좀 놀랐어. 진짜 넌 사람도 아니야. 사람? X발. 세상에 사람다운 새 X가 어딨어. 다들 이렇게 살지. 너만 착한 척 X라라다 당한 거야. 넌 후회 안 해? 그녀는 코웃음을 쳤어요. 후회. X발 후회는 개나 줘? 난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넌 당했고, 끝이야. 알아서 살아. 호구새 X야. 다음에도 이런 X신 같은 기회 있으면 또 할 거야. 그땐 더 크게. 근데 넌 다음에도 당할 것 같네. 그녀의 비아냥에 더 이상 할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잡혀올 때 가지고 있던 돈은 100만 원 남짓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없다고 했어요. 어찌되었건 결국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겠죠. 누굴 원망하겠어요. 다 내가 모자란 탓인데. 그래서 책임지려고요. 건물은 내놨어요. 언제 팔릴진 모르겠지만 그날까지는 술에 기대 살 것 같아요. 그녀가 마지막에 내게 남긴 그 말, 속은 사람이 바보야. 그게 귓가에서 떠나질 않네요. 진짜 그런 걸까요? 내가 바보라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잠깐이나마 꿈꿨는데 알고 보니 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더군요. 아니, 오히려 더 무너진 자리였어요. 그녀가 정말 밉네요. 밉고 원망스럽고 이 감정을 어디다 풀어놓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게 정말 너무 막막해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연 많은 여자였습니다.